긴급 상황.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완전한 네트워크 장애입니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완전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는 매뉴얼 절차를 따라야 해서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 한복판, 새벽 6시.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이 21층짜리 종합병원 유리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인트 마리 메디컬 센터는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죠. 이른 아침부터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자동문을 통해 분주한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김하윤이 조용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하윤은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다시 라이센스를 받은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럽고 정확했죠. 미스터 존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윤이 80살 노인 환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환자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윤은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고 링거줄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세요. 그녀가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하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 너만 있으면 정말 든든해. 한인 이세인 리사가 말했죠. 환자들이 얼마나 하윤을 좋아하는지 몰라.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환한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7년 전 한국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그 기억이죠. 그날의 아픔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심장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병원 전산 시스템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수술이 몇 시간이나 지연되었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윤은 그날 이후로 마음에 단단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다가 간호학으로 전향한 거였죠. 기술과 의료 두 분야 모두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전 8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환자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며 다음 근무조에게 인수인계를 준비했습니다. 존슨 할아버지는 어젯밤에 혈압이 조금 높았어요. 투약 시간 잘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후임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아침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도로에는 출근길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누구도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하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환자분들이 무사하시길. 그녀가 작은 소망을 빌었죠. 그 소망이 오늘 현실이 되어야 할 상황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 곳곳에서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회진을 돌고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평화로웠던 병원에 갑작스러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 화면이 하나둘씩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간호사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왜 이래? 리사가 모니터를 두드리며 말했죠.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검은 상태였습니다. 하윤도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환자 정보창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긴급 상황이 터졌습니다. 심장외과 수석 집도의인 존 밀러가 수술 중이었는데 갑자기 환자 기록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밀러가 소리쳤습니다. 환자 기록이 어디 갔어?
지금 당장 혈액형이 필요하다고. 수술실 간호사들이 허둥지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었거든요. 환자의 혈액형부터 알레르기 정보, 기존 투약 기록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도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보호자들이 복도에서 불안해하며 간호사들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의료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들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한 어머니가 울면서 간호사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전산 기록이 없으니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바로 그때 IT팀 직원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완전한 네트워크 장애입니다. 병원장 윌리엄 하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62살의 하트는 30년간 이 병원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복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하트가 IT 팀장 데이비드 콜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콜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적어도 1시간,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는 매뉴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시간이라고 하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수술 중인 환자들이 있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바로 그 순간 수술실에서 더 큰 위기가 터졌습니다. 밀러가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환자의 병력 없이는 수술을 계속할 수 없어. 밀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내가 모르는 합병증이 있다면 어떡해? 중환자실에서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인공호흡기와 투석기 같은 기계들은 작동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추적할 방법이 없었어요. 약물 투여 시간도 혈압 변화도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수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죠. 전산 시스템 장애로 수술이 지연되고 결국 아버지는 안 돼.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하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결심을 다졌어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사가 하윤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윤, 이대로면 정말 큰일이야. 수술실에서 환자가 위험하다고 난리가 났어. 리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밀러 선생님이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환자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하윤의 머릿속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던 시절 대학 전산실에서 서버 유지보수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밤새워 서버를 관리하고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던 그 시간들 말이죠. 그때 내가 배웠던 것들이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전력 공급 장치부터 백업 시스템까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가장 생생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병원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아버지의 수술이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아빠,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하윤이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동해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리사. 하윤이 친구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볼게. 뭐라고? 하윤, 무슨 소리야?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는 간호사잖아. 전산 시스템은 IT팀이 해결해야 할 일이야. 아니야. 하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컴퓨터공학 전공했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서버 관리 아르바이트도 몇 년 동안 했었어. 지금 상황에서는 매뉴얼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밀러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젠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술을 계속하라는 거야? 밀러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윤이 밀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스템을 복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밀러가 하윤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간호사잖소. 전산 시스템을 뭘 안다고.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서버 관리 경험이 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지금 IT팀이 매뉴얼대로 하면 최소한 시간은 걸릴 텐데 제가 서버 관리 및 시스템 오류를 해결한 경험을 살려 더 빠르게 해보겠어요. 밀러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혹시 더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지? 더 망가질 게 뭐가 있어요? 하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완전히 먹통인데요. 환자분이 죽어가고 있다면서요? 바로 그 순간 응급실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있어요. 간호사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윤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보세요. 저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간호사가 된 거예요. 리사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해야지. 아니, 해내고 말 거야. 하윤이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빠를 잃었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 밀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 주세요. 하윤이 서버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빠, 날 지켜봐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볼게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하윤의 머릿속에는 대학 시절 배웠던 지식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 장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갑작스러운 시스템 다운은 보통 전력 문제에서 시작되거든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하윤이 자신에게 다짐하며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리사가 따라오고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는 여전히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하윤이 서버실 앞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금속문 앞에는 허가받은 직원만 출입 가능이라는 빨간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카드키 인식기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덩치 큰 미국인 IT 직원이 양팔을 벌리며 하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IT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간호사가 여기서 뭘 하려는 거죠? 당장 돌아가세요. 하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30초만 시간을 주세요. 하윤이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어요. 제발요. 정말 30초면 돼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IT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긴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바로 그 순간 IT 팀장 데이비드 콜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콜은 매뉴얼을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콜이 부하 직원을 말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죠? 이미 2명의 환자가 위험 상태에 빠졌어요. 만약 이분이 정말로 뭔가 할 수 있다면. 팀장님, 이 여자를 믿으시려고요? IT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간호사가 서버를 만진다고요?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콜이 잠시 망설이다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어요? 확신해요? 네. 하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서버 관리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전력 공급 장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뉴얼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복도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환자가 심정지예요. 빨리 제세 동기를. 간호사의 절규가 서버실까지 들려왔어요. 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젠장. 콜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어. 좋아요, 해보세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콜이 보안 카드를 인식기에 댔습니다. 삐삐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속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서늘한 공기가 하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윤이 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리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리사, 같이 가자. 서버실 안으로 들어서자 귀를 찢을 듯한 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수십 대의 서버가 늘어선 방 안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으악, 이 소리 뭐야? 리사가 귀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너무 시끄러워. 하윤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버실의 레이아웃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저기다. 메인 전력 유닛은 저쪽에 있을 거야. 하윤이 가장 큰 서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IT 직원들이 뒤에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펼쳐놓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해야 해. 안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의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윤이 메인 전력 유닛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박스에는 수많은 케이블과 스위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대학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 하윤이 외쳤습니다. 전력 케이블 연결이 느슨해졌어. 손끝으로 케이블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니 메인 전력 라인 중 하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말이에요? 콜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게 원인이에요. 하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치면 돼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병원장 하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환자 3명이 위험하다고. 하트가 서버실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빨리 해야 해. 하윤이 손목에 차고 있던 작은 멀티툴을 꺼냈습니다. 간호사용 펠라이트와 함께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도구였어요. 리사, 저기 비상 우회 스위치 보여? 내가 신호하면 눌러줘. 어디? 리사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저기 빨간 버튼. 하윤이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눌러. 하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모두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티툴로 느슨해진 케이블 고정 장치를 조이면서 동시에 전력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대학 시절 밤새워 서버실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 하윤이 외쳤습니다. 메인 전력 케이블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면서 리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리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빨간 비상 우회 스위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윤, 정말 괜찮을까? 만약 잘못되면. 둘. 하윤이 계속해서 작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백업 서버로 데이터 흐름을 전환해야 할 차례였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안의 IT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될까? 간호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그들의 의심스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하윤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이에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서버실까지 들려왔어요.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셋. 하윤이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리사가 빨간 버튼을 힘껏 눌렀어요. 딸깍. 스위치가 눌러지면서 전력이 우회 경로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곧바로 백업 서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제 데이터 흐름을 전환해야 해. 백업 서버의 메인 스위치를 찾아서 빠르게 조작했어요. 케이블 연결 상태를 재점검하고 데이터 라인을 백업 시스템으로 연결했습니다. IT 팀장 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부팅. 하윤이 외치며 메인 시스템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서버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부팅 과정에서 나는 기계음이 서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됐어. 하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12초가 지났어요. 시스템이 다시 살아날 거야.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들은 여전히 검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몇 초가 지나자 서버실의 경고등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어. 리사가 소리쳤습니다. 빨간 경고등들이 차례대로 꺼지면서 초록색 정상 표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서버실 맨 끝에 있던 모니터에 불이 켜졌습니다. 부팅 화면이 나타나더니 시스템 로고가 떴어요. 돌아왔다. IT 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모니터가 차례대로 켜지기 시작했어요. 환자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고 의료 기록들이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콜이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됐어.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어. 하윤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7년 전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던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빠, 이번에는 해냈어. 사람들을 구했다고. 서버실의 알람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신 정상 작동을 알리는 부드러운 신호음이 들려왔어요. 모든 경고등이 꺼지고 초록색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로 12초 만에. IT 직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리사가 하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윤, 정말 대단해. 너 때문에 환자들이 살았어. 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환호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살아났어요. 환자 기록이 다시 보여요. 수술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의료진들의 기쁨에 찬 외침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 하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서버실에서 나온 하윤과 리사를 맞이한 것은 병원 전체의 환호성이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의료진들이 살았다. 시스템이 살아났어. 라며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모니터들이 다시 환자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응급실에서도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심장외과 수석 집도의 밀러였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로 뛰어와서는 하윤의 손을 붙잡았어요. 당신이 해낸 거군요. 환자 기록이 모두 돌아왔어요. 밀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가세요. 하윤이 밀러를 향해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팀, 수술 재개한다. 환자 기록 확인 완료. 그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응급실에서도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환자 접수가 가능해졌어요. 혈액형 확인 완료.
알레르기 정보 불러오기 성공. 간호사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한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발의 병원장 윌리엄 하트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62살의 하트는 30년간 이 병원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장이 직접 나타난 거니까요. 하트는 하윤 앞에서 멈춰서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병원을 구해주셨군요. 하트가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단 12초 만에 전체 시스템을 복구했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IT팀도 최소한 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당신은 12초 만에 해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까지 모두가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트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62살의 병원장이 34살의 한국인 간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저게 뭐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병원장님, 뭘 하시는 거예요? 하윤이 깜짝 놀라며 하트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하트는 꿋꿋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구한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 중이던 환자 5명, 응급실 환자 10여 명.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진짜 영웅이 되었어요. 우리 병원의, 아니, 이 도시의 영웅이요.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던 자신을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라고 불러주는 거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병원장님.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트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하윤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의료진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요. 바로 그때 복도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지더니 결국 병원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윤, 하윤. 몇몇 동료들이 소연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하윤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윤, 너 정말 대단해. 정말로 영웅이 됐어. 리사의 목소리도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하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7년 전의 아픔이 오늘의 기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박수가 잦아들 무렵 병원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해주세요. 12초 만에 병원을 구한 간호사가 누구죠?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하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알았지? 리사도 놀란 얼굴로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하트가 하윤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자분들, 잠시만요. 아직 상황 정리가.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사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구할 수 있었나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12초 만에 가능한 일인가요? IT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다른 기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하윤이 잠시 숨을 고르며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거든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을 떠올렸어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병원 전산 시스템이 갑자기 마비됐어요. 하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계속 지연됐고 결국 목이 메어서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리사가 하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하윤이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전산 마비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기자들과 의료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병원장 하트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된 거고요. 하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기술과 의료 두 분야 모두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도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하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아픔을 사명감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이야기에 말이죠. 오늘 일어난 상황을 보는 순간 7년 전이 떠올랐어요. 하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이었거든요. 전산 마비로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위험해지는. 병원장 하트가 하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제 아버지처럼 시간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생명을 잃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나선 거군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던 제가 이번에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하윤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한 그녀의 용기에 말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한 기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다니.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이미 지역 뉴스를 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12초의 기적을 만든 한국인 간호사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고 하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조절하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상 말이죠. 존슨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윤이 80살 노인 환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윤 때문에 살았잖소.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존슨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젊은이. 네,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하윤이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푸른 하늘과 야자수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날 이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뭔가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병원장 하트와 소연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하윤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사진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영웅, 김하윤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저 사진 속 분이 바로 당신이죠? 새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하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하윤이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보호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더라고요. 12초 만에 병원 전체를 구하다니. 하윤이 미소를 지으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곧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리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날 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리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하윤은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한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딸아, 뉴스 봤다.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정말 고생 많았어.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으니 또다시 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고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하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에는 아빠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아빠도 기뻐하시겠지? 오후에 병원장 하트가 중환자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윤을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윤 간호사, 잘 지내고 있나요? 하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병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환자들도 더 안심하고 치료받고 있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과찬이세요. 하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병원의 자랑이에요. 아니, 이 도시의 자랑이죠. 저녁이 되어 하윤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하윤이 하늘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집에 도착해서 하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하윤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7년 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거야.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날 밤 하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하늘에서 지켜볼 수 있겠구나. 오늘도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